안녕하세요. 청라시 홈클래스 기초소묘과정 수업을 진행 중인 박쌤입니다. 오늘은 제 4강이죠. 구 그리기에 대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구를 그리기 전에도 우리가 이제 구를 알고 넘어가야 될, 구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형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 보통 이제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명암과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꺼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예를 드는 게 바로 구인데요. 이 구체에서 명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그림자에 대한 이해, 여기까지가 진행이 되면 육면체나 원기둥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빛과 그림자의 마지막 버전이 될 것 같아요. 구에서 빛과 그림자까지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빛을 넣어서 입체로 그리는 물체는 더 이상 이제 어려운 게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를 저번처럼 선생님이 직접 이제 그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필을 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원기둥이나 육면체보다도 구를 연필로 그리는 것, 입체로 그리는 것, 빛을 표현해서 입체로 그리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차근차근 제가 진행을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 구는 사실 형태에 대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왜일까요? 구는 어떤 방향에서 봐도 항상 구거든요. 예, 아무리 돌려도 항상 구의 형태는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꺼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테이프를 붙여놨는데요. 원을 같은 이제 그 위치에서 뺑 돌려서 들어가는 원의 라인에 이제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를 8등분하는, 그렇죠? 8등분하는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형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구는 어떤 방향에서 봐도 형태는 항상 똑같다는 거죠. 어디에서 봐도, 항상 어디에서 봐도 이 보는 각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원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는 각도에 직각으로 떨어지는 단면, 원의 단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서 봐도 구의 형태는 정확하게 원을 만들어준다. 자, 여기서 봐도, 여기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여기서 보게 되면 요 형태가 원의 형태가 되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요 형태가 원의 형태가 되고요. 자,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요 형태가 원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 구를 바라봐도 이 구는 항상 정원의 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원의 형태의 핵심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투시가 들어간다고 해서 투시가 들어간 공간에서 구의 형태를 그릴 때 잘못해서 얘가 투시가 들어가니까 좀 길쭉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투시가 들어가는 공간에서도 당연히 구는 원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절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항상 구는 원의 형태를 유지한다. 왜? 어떤 방향에서 봐도 이 보는 방향의 보는 시점, 보는 방향의 각도와 직각을 이루는 단면의 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원의 형태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림자의 형태예요. 그림자의 형태. 그림자의 형태는 자, 요 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명을 바꾸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조명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의 그림자를 이야기할 때 빛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먼저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이 가장 빛을 많이 받죠?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에 빛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네, 직각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이 면을 닿는 순간 이 면과 직각을 이루는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가 가장 밝은 부분이 되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하이라이트라고 부릅니다. 하이라이트. 자, 이 하이라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어두워지는 쪽으로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되죠? 색이 점점 어두워지죠. 네,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를 기점으로 해서 적당하게 밝은 부분까지를 우리가 이제 밝은 면, 그 다음 적당하게 이제 색깔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 부분을 중간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간면을 넘어가면서 아주 어두워지는 부분, 네, 빛을 받지 못하기 시작하는 이 부분을 어두운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의 흐름, 다크라인이라고 하죠. 다크라인, 어둠의 흐름, 다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크라인을 지나서 갑자기 이제 색이 또 조금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는 부분이 보이죠? 특히 이 밝아지는 부분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 때 더 밝아지냐면 바닥면을 향하고 있는 면이 더 밝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닥면에 떨어지는 빛이 반사돼서 이곳에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닥면에 떨어지는 빛들이,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서 바닥면에 떨어지는 빛들이 반사돼서 요 밑부분을 비춰주기 때문에 여기가 더 밝습니다. 요 위에 돌아가는 부분, 요 부분보다 이 부분이 훨씬 밝죠? 네, 그래서 요거를 반사되는 빛을 받는다고 그래서 반사광이라고 합니다. 반사광. 그리고 이 반사광 아래쪽에 뭐가 들어오나요? 그림자가 들어오죠. 그림자. 그림자의 성질은 우리가 저는 육면체와 원기둥에서 이렇게 배웠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어요? 그림자가 시작하는 부분, 앞쪽이 지나고 뒤쪽이 흐려진다. 또 그림자가 물체와 닿아 있는 부분, 여기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물체와 닿아 있는 요 부분이 가장 어둡고 멀어질수록 풀어진다. 요 기본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물체를 보면 지금 이 구에 그림자가 생기는 모양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이 그림자에 대한 부분, 이 구체의 어둠을 만들고 그림자를 만드는 요 모양은 선생님이 PP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안 보이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PPT 공간으로 잠깐 이동해서 설명을 듣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요. 저번에 원기둥도 그랬지만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림자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잠깐 빛의 방향을 바꿔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좀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빛의 방향을 바꾸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위에서 떨어지는 빛이 되죠. 이렇게 되면 뒤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되고요. 자, 뒤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떨어지니까 약간 뒤쪽이 되겠죠. 완벽하게 위에서 떨어지면 그림자가 어때요? 이렇게 떨어지죠. 자, 이 정도 빛이면 바로 하이라이트가 여기 생기기 때문에 빛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양쪽 외곽 쪽에 어둠이 모이는 현상이 생기죠. 그리고 그림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에서 이 원의 아래쪽에 그림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림자는 거의 보이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갈 때, 자, 빛의 방향을 또 바꿨습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빛이 더 앞쪽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빛의 각도가 아까보다 훨씬 이렇게 아까보다 낮아졌다는 얘기죠. 빛의 각도가 낮아지면서 그림자가 뒤로 빠지는 게 보이고요. 여기 신기하게 이제 반사광이 여기 이쪽에 떨어지는 게 보이죠. 네, 그림자가 쭉 뒤로 길쭉하게 생겼어요. 빛이 조금 더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림자의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자, 우리가 이제 구를 그리기 전에 먼저 구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전에 이론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몇 가지를 연습하는 차원에서 구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입체적으로 그리는 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었죠. 그래서 구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 구의 형태는
형태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할 텐데요. 구의 형태는 어떤 방향에서 봐도 항상 정원이다. 이걸 배웠었죠. 정원인 이유는 구를 바라보는 각도에서는 항상 구를 바라보는 각도와 직각으로 존재하는 원의 단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는 항상 정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론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었고요. 근데 이 정원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한번 연습을 해보면서 구의 형태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요, 정사각형을 그려서 그 안에 구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제 구라고 하기보다는 원을 그리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정사각형을 먼저 그려주세요. 정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정사각형을 먼저 그립니다. 근데 적당한 크기의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눈으로 우리가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일단 확인을 해서 정사각형을 그리는데, 만약에 자가 있다면 정확하게 센치와 센치를 잰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인 사각형을 하나를 그려주세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형태를 먼저 그려주고요. 선생님은 적당하게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정사각형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재고, 쟀을 때 적당히 정사각형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정사각형을 그려서 대각선을 긋고, 이 대각선을 끄은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수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원의 형태를 그려보는 방법입니다. 대각선을 끊고, 자, 이쪽에서도 이제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주죠. 만나는 지점이 중앙이겠죠? 이 중앙에서 다시 세로 방향의 선과 가로 방향의 선을 그어서 4등분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에 정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 라인에 정확하게 돌아가는 형태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끝에 부분에 만나는 지점에 원을 그려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돌아가는 거를 적당하게 잡는 게 기술이에요. 너무 가까이 붙어도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직선으로 갔을 때 이제 이렇게 들어오지만, 이 똑같은 길이를 여기서 적당하게 돌리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 길이와 이 길이와 같은 길이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같은 길이가 되게 적당하게 만져주고, 이걸 쭉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중간에 위치만 잡아주세요. 중간에 위치만 잡아주시고, 적당하게 같은 길이가 되게, 그다음 여기도 적당하게 같은 길이가 되게 위치를 잡아주세요. 됐죠? 다시 요 사이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돌리면서 사이사이를 연결해 주세요. 물론 가다가 여기 좀 틀렸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지우개로 지우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라인에서 여기가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돌려보시고요. 아닌가? 자, 비슷해졌나요? 이렇게 이 남아있는 공간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면서 좀 튀어나온 부분이라든가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사비 연필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모양을 따주겠습니다. 자, 진하게
연필을 바깥쪽으로 방향으로, 연필을 바깥쪽 방향으로 잡아주시고요. 쭉 따라가면서 진하게 따주세요. 이 부분을 돌리는 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 그리기를 하나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원을 그릴 때 계속해서 반복적인 느낌으로 계속 돌리다가 원을 다듬어 주는 방법이에요.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적당하게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지금 HB 연필입니다. 처음에 적당하게 원을 돌려주세요. 연하게 그냥 돌리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돌렸을 때 원의 느낌 나오기 힘들죠. 근데 반복적으로 돌리면서 적당하게 원의 형태가 보이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됐죠? 연하게 원의 형태가 보이죠? 이 상태에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만 대충 잡아주세요. 붙여주면 비슷하죠? 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상태에서 아까처럼 십자형 위치가 되는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다시 그 사이에 들어오는 모양을, 선이 몇 개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라인으로 지금 잡혀 있지는 않잖아요. 요거를 적당하게 돌려주세요. 됐습니다. 자, 원의 형태가 보이면 얘를 연결시켜 주세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틀리면 지우개로 닦고 다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비로 진하게 따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 두 개를 그려봤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측량이 필요한 원, 그러니까 정확한 치수나 측량이 필요할 때, 요거는 정확한 측량이 필요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원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눈으로 그려가면서 원을 맞추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묘를 하거나 소묘나 뭐 수채화 같은 거를 할 때 느낌으로, 감으로 잡아주는 원의 방법. 자, 여기에 이제 명암이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그게 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원의 형태를 한번 그려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빛과 그림자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빛과 그림자에 대한 원리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여기에 원을 하나 그려서 한번 그 이론을 여기에다가 이제 구현을 시켜보는 거죠. 예, 빛과 그림자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원을 하나 그릴 건데요. 여기서 그렸던 것처럼 적당하게 두 개를 그릴 거거든요. 두 개를 그려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돌려서 이 정도.
됐죠?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원을 다듬어 주고요. 먼저 원을 다듬어 주고 십자 표시를 먼저 다듬으라고 그랬죠? 십자 표시 위치에 원을 라인을 좀 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한번 잡아주고 또 중간 부분 한번 잡아주고 중간 부분 잡아주고 이렇게 잡다가 뭔가 좀 너무 깎였거나 너무 부풀었거나 이런 느낌이 들면 지우개를 들어서 살짝 지우고 정확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중간중간을 연결해서 점차 원을 만들어 가세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빛을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빛이 어디서 들어오게 할까요? 예,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빛을 줘서 잡아놓은 구처럼 비슷한 방향에서 한번 줘볼게요. 빛을 자 여기에서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약간 앞쪽에서 들어오는 빛이죠. 빛이 살짝 앞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네, 이게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위치. 이게 빛의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앞쪽에서 살짝 이렇게 이제 앞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어디 생기죠? 하이라이트는 빛과 직각 거의 직각인 위치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생깁니다. 이 하이라이트가 생긴다는 거는 빛이 여기에 직선으로 쭉 들어가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이 각도로 빛의 각도로 나온다는 얘기죠. 예. 하이라이트가 나온 다음에 점점 어떻게 되죠? 적당하게 색이 점점 흐려지면서 색이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 명암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구의 형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좀 밝은 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중간 톤이 오는데요. 자, 그러면 제일 진한 어둠은 어디 생기느냐? 이 빛의 각도대로 그대로 내렸을 때 이론 수업에서 했던 거 생각해 주세요. 빛의 각도를 그대로 내렸을 때 우리가 원기둥 그릴 때 접선에 대한 원리를 배웠었죠. 이렇게 내렸을 때 접선 위치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각도대로 들어왔을 때 구의 끝부분과 만나는 접선 위치 이 부분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접선이라고 그랬죠. 이 접선의 위치에서 제일 진한 어둠이 생기는데 이 점점 돌아가는 형태의 명암들하고 같이 이 접선에서 생기는 제일 진한 어둠도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반사광이 나오고 그림자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죠? 자, 제일 진한 어둠이 여기 떨어지고요. 여기가 바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서 빛이 조금 더 앞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위치가 수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구기 때문에 타원의 형태로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어둠이 되죠. 이 부분은 (1번) 선으로 어둠의 위치를 한번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어둠의 위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구에서 빛이 왼쪽 앞쪽 부분, 왼쪽 살짝 앞쪽 부분에서 들어올 때 이렇게 생기면서 명칭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는 이 명칭을 외워야 됩니다. 네,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 명칭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했죠? 하이라이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점점 색이 어두워지는 단계, 중간색이 되는데 하이라이트 주변은 뭐가 되죠? 밝은 톤.
밝은 부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여기 이제 밝은 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여기는 밝은 톤. 그리고 여기는 중간색이다 그래서 중간 톤이라고 합니다. 자, 접선 방향을 지나는 제일 진한 어두운 부분, 이 부분은 어둠의 흐름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보통은 흐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이 흘러가는 것 같은 선이다 그래서 흐름선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뭐가 생기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반사광이라고 했죠? 반사광이 생기는 부분. 자, 이 부분은 그림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보시면요, 빛, 하이라이트, 밝은 톤, 중간 톤, 흐름선, 반사광, 그림자. 근데 이 하이라이트는 밝은 톤 안에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하이라이트라는 단어를 제외한 밝은 톤, 중간 톤, 흐름선, 반사광, 그림자 이렇게 해서 1, 2, 3, 4, 5, 5가지 단계가 생기죠. 이거를 보통 명암의 5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암의 5단계가 있어야만 덩어리가 생긴다, 양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서 그림자를 2가지를 한번 그려보려고 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릴 공간이 없네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로 우리가 빛의 방향에 따른 명암의 원리는 요거 하나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드디어 구를 입체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웠던 구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빛과 명암에 대한 이야기, 이제 3번째 마지막으로 구를 입체로 그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요 구의 형태를 선생님이 이미지를 띄워놓고 여러분들에게 구를 입체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선생님이 사진을 띄워놓고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진행을 하면서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는 그리는 과정에서 다른 육면체나 원기둥보다도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연필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계속해서 연필의 방향을 바꿔 나가는 방법들이 육면체나 원기둥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잘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아시겠죠? 네.